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지금 주식시장 줄 서서 매맞기, 알고 맞아도 아픈 건 똑같다, 아픔이 언제 끝날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의 하락 조정에 이어서 한국 시장에도 본격적인 하락 조정장이 찾아온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조정이 찾아온 것이고 그게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미국에 이어서 한국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그 강도만 약할 뿐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맞고 나면 아픈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 친구의 유명한 장면, 느가부지 뭐하시노, 자, 이 장면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교실 앞에서 싸대기를 맞는데, 자,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맞는 걸 보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맞을 걸 알면서도, 자,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맞아보면 아프다는 거죠. 자, 앞에서 둘이 맞았고 이제는 내 차례인 겁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맞는데 맞아보니까 참 아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상은 했지만 아픈 건 매 한 가지. 이미 자, 이렇게 7월 초에 중국이 한번 맞았고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빌빌 기고 있고요. 자, 그리고 9월이 되자마자 미국이 강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하게 후려쳐졌고, 자, 한국은 한 2주 정도 잘 버티는가 싶다가 이제 처맞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한국이 지금 이제 뺨 2대 맞았습니다. 맞고 나니까 지금 얼떨떨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고민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뭘까? 내일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내일 당장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이 홀짝 게임 말고 큰 그림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홀짝 게임은 원숭이가 해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원숭이가 동전 던지기를 하든지 다트 던지기를 하든지 어디에든 맞으면 확률은 50%인 거죠. 자, 물론 내일은 잠시나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사람들한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는 있겠지만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긴 하는데요. 자, 어쨌든 자, 이런 홀짝 게임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투자라는 것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루만 투자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오를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 정신건강에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계좌가 까이면은 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좀 우울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런 것들은 다 이겨내고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좀 크게 보고 길게 보면서 가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코스피 차트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코스닥 차트 있는데 큰 그림을 한번 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좀 키워봤습니다. 자, 크게 한번 넓혀봤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자, 이 부분, 자, 2017년에 주구장창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2600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2020년 초까지 내리 2년 동안 뭐 하락 횡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다시 2400 탈환을 노리고 있고, 자, 이것만 넘어서면은 사상 최고가 2600에 근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는 그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되지 한두 가지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보조 지표를 보면은 이미 상승 탄력이 둔화됐고 과열권에 접어들은 지 한참 됐고 과열권에서도 지금 하락 신호가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쉬어갈 타임이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코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20년 만에 최고가 탈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거의 근접을 했는데 당연히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9월 달에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는 잠시 접어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힘을 좀 더 응축할 필요가 있겠죠. 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 과열권에 이미 진입을 했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는 어떤 상황인가?
바로 새로운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려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곳, 언제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희생이 필요한 법입니다. 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시간이냐?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시간, 파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파티장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표 받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기다리면서 졸릴 수도 있고 비바람을 맞아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또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야, 지금 팔아야 돼? 아니면 홀딩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걸 또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지인들 카톡으로 막 물어봅니다. 야, 지금 팔아야 되냐? 아니면 가져가야 되냐? 제가 참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항상 뭐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팔든지 홀딩 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때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시간이라는 것 바로 쓰디쓴 인내일 수도 있고 즐거운 기다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자, 지금 기다림을 현명하게 잘 견뎌낸다면 그 열매는 매우 달콤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홀딩하면서 기다릴지 팔고 나서 기다릴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점을 생각하십시오. 판단과 행동하는 것,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자, 나는 그저 내가 바라보는 시장의 흐름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못합니다. 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남 탓을 하고 후회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의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팔아야 할지 홀딩해야 할지 그 고민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제가 한 가지 조언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반은 팔고 반은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니까 반 정도는 그래도 떨어내서 현금화 시켜놓고 떨어지면은 그걸로 더 사면 되고 안 떨어지면 반은 올랐으니까 나머지 판 돈으로 다시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가면은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물론 반을 팔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3분의 1 정도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어디까지나 당신의 선택일 뿐이지 자, 이것은 하나의 방법론적인 측면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포모라는 거죠. 포모, Fear of Missing Out. 자, 우리가 상승을 놓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시장의 흐름에 순응한다면은 자, 포모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물론 제가 해답이 되어줄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하십시오. 자, 시장에서 두 번째로 현명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시장이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B2를 경계하자.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B2를 권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빚을 쓰는 거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투자, 부동산에서 많이 하는 건데 자, 부동산과 주식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다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B2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 B2는 하락이 오면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B2는 하락을 부추기고 더 큰 손실을 만들 뿐입니다. 아마도 이번 하락으로 가슴이 쿵쾅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수익이 난 상황이라면 본인의 B2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실 중이라면 어떻게 하면 손실을 만회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